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살펴볼 거는 용어들 조금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용어들이 있는데 먼저 결정법에 대한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결정법이 있고 경쟁을 기준으로 하는 결정법들이 있다고 했는데,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결정법들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단수 가격 결정법. 자, 마지노선이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더 이상 가격을 낮출 수 없다 라는 말씀을 가격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9,900원, 8,900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마지노선, 단수 가격 결정법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종속 가격 결정법은 주제품이 있고 종속 제품, 이 부속품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면도기에는 면도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면도기는 1,000원에 파는데 면도날을 막 뭐 1,200원에 그럴 리는 없긴 한데, 자, 요렇게 파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면도기가 싸니까 와 싸네 하고 샀는데 막상 쓰려고 보니까 면도날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소비를 촉진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종속 가격 결정법이다. 그래서 우리 프린터 생각해보면 프린터는 생각보다 쌉니다. 근데 토너가 비싸죠. 자, 그리고 유인 가격 결정법, 로스 리더 결정법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미끼 상품이라고도 해요. 자, 어떤 상품을 비교해서 싸게 팔아서 고객을 매장으로 유인하는 용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들어오게 해서 다른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또 유도를 하는 것이 유인 가격 로스리더 결정법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EAN 코드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알아두시면 되는 게 우리나라는 880, 그리고 국가, 제조업체, 품목, 체크 숫자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조닝은 이제 점포의 레이아웃을 완성한 다음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코너별 상품을 어떻게 짤 건지, 진열 면적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레이아웃의 상품 면적이나 배치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조닝이라고 합니다. 존, 어떤 지역을 얘기를 하죠. 여기다가 조닝, 지역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포 외장에 포함되는 것은 점두, 점포의 입구죠. 자, 그리고 출입구, 그리고 건물 외벽, 이런 게 당연히 외장이 되겠고요. 내부 인테리어는 벽면, 바닥, 조명, 통로, 집기, 비품, 이렇게 되는 벽면이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하면 외부 벽면이라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벽면이라 표현되어 있는 건 내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진열과 관련된 거는 구색, 카트, 포스터, 게시판, POP 광고,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레이아웃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상품 배치, 고객 동선, 휴게 공간, 사무실 및 지원 시설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레이아웃을 쭉쭉 정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시선, 지원 시설, 여기는 뭐 사무실, 이렇게 하고 다 끝나면 뭐다? 조닝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ANU 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업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체계화된 설문을 통해 소비자의 패턴과 성향을 조사해 문제점을 확인하는 것. 마찬가지로 서술적 기법이 들어가 있죠. 기업이 고객이 뭘 원하는지 알려고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ANU 조사다. 자, 그리고 HUT 조사 대상자가 제품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홈이에요. 홈, 집에서 users, 사용하는 테스트, 집에서 직접 쓰게 제품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HUT 홈이다. 집에서 해보라고 홈이구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CLT 조사 대상자를 모아두고 제품에 대한 반응을 보는 거예요. 뭐 토론이나 뭐 이런 의견 청취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자, 이번 제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C 센트럴 중앙을 로케이션, 자, 위치시키는 거죠. 위치하는 거죠. 자, 가운데에서 다 위치시켜서 테스트를 하는 거다. 다 모아놓고 하는 거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패널 조사. 우리 방송 패널, 이런 얘기도 막 있죠. 그래서 기업과 계약을 맺은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집단에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번 신제품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의 보고서를 올려주세요. 하고 소비자분들에게 조사를 실시하는 게 패널 조사다. 자, 기업과 계약을 맺은 소비자라는 게 핵심이고요. 참여 관찰 조사는 관찰을 하려고 하는 집단에 직접 참여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관찰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관찰자가 때로는 관찰자가 아닌 척하고 참여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소매점의 상품 분류 기준은 소비 패턴, 대상 고객, 상품의 용도, 그리고 TPO, 상황, 그리고 포인트, 그리고 시기에 맞는 이런 거, 적시적소의 상황에 쓸 수 있는 것들을 진열을 하는 게 상품 분류의 기준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스미싱 뭐죠? 자, SMS를 우리는 문자라고 합니다. 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개인의 금융 정보, 개인 정보를 빼내는 것을 스미싱이라고 하고요. 스미싱 문자. 이렇게 요거. 자, 파밍. 자, 우리가 게임할 때도 파밍 간다 그러죠. 자, 웹링크가 목적지 주소를 사칭하는 다른 주소의 웹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웹이 아니라 다른 웹으로 날 연결시켜주네, 파밍 당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스푸핑, 자,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웹사이트 접속한 사용자의 정보 해킹이에요. 자, 문자 메시지로 개인의 정보 뺏겼다, 스미싱. 자, 웹사이트로 정보 뺏겼다, 스푸핑.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일단 좀 우리가 생소한 것들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정보, 지능, 데이터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차이점 조금 있습니다. 자,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위한 의사결정의 원인이 되는 본능, 규칙, 절차 등을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앞으로 갈 것이다, 직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겠죠. 자, 그 이유들 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본능, 규칙, 절차. 왜 자동차는 앞으로 가야 되니까 라는 규칙이 있을 것이고요. 또 그리고 가야 한다라는 뭐 절차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로서 보면은 앞으로 가는 게 본능일 수도 있겠죠. 아, 뒤로 가는 것도 본능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 지능이다 라는 개념 잡아두시면 되고요. 정보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처리해 확보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보는 한 단계 가공이 된 겁니다.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100개를 샀어요. 100개를 샀구나. 자, 요거는 지금 우리한테 정보가 아직은 아닙니다. 자, 근데 A가 B라는 사람한테 100개를 사는데 A가 피카츄를 좋아한대 라는 걸 얻어냈어. 자, 그럼 여기까지가 정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냥 있는 사실을 뛰어넘어서 내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자료를 한번 가공하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인구가 100만 명이다. 자, 요거는 지금 당장 물건을 파는데 막 도움은 안 돼요. 근데 이 10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서울에 살고 있더라. 자, 그러면은 이건 정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그냥 100만 명이다 이 사실만 나타내는 것들을 이제 데이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처리, 가공, 평가되지 않은 그저 사실만 나타내는 부분들을 데이터다. 거기 데이터에서 가공된 것이 정보가 되는 것이고요. 이 정보들을 토대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결국 지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웹 컨텐츠 마이닝, 이거는 그냥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검색 엔진, 웹 스파이더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를 검사하는 기법, 웹 구조 마이닝, 특정한 웹사이트의 구조와 관련된 데이터를 검사, 웹 사용 마이닝, 이용했던 형태의 데이터, 특정 사용자 브라우저 관련된 데이터를 조사하는 기법, 뭐 쿠키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자, 모루밍, 웹루밍, 쇼루밍, 옆쇼루밍, 역쇼루밍. 자, 요거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서 개념 하나 잘 잡아주시면 되는데, 자, 오프라인에서 보고 스마트폰으로 사시는 분들 있죠. 모루밍, 모바일로 산다 해서 모루밍이다. 자, 근데 오프라인에서 보고 스마트폰으로 산 거죠. 자, 웹루밍, 인터넷으로 제품을 보고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했어요. 자, 웹에서 보고 오프라인에서 샀다. 웹루밍, 쇼루밍, 오프라인에서 보고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비교 후 검색했다. 자, 모루밍이랑 쇼루밍의 차이는 모루밍은 모바일, 이 스마트폰만 이용했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쇼루밍은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둘 다 비교를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모바일 시장과 온라인 시장은 현재 다르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역쇼루밍은 반대겠죠. 인터넷으로 제품을 검색 혹은 모바일로 검색을 해보고 오프라인 가서 직접 나는 직접 보고 가는 스타일이야 해서 가서 뭐 혜택도 있다 그럼 가서 직접 사시는 분들이 이제 역쇼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딥러닝, 우리 바둑 알파고 아시죠? 컴퓨터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을 딥러닝이라 하고요. NFC 근거리 무선 통신이죠. 10cm 이내의 거리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RFID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어는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조금 이론에 대해서 하나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변증법적 이론인데요. 일단 정의는 그렇습니다. 정반합의 과정이 나타난다라는 과정이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소매 매장에서 점포의 등장 이런 것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존 점포의 경쟁력을 갖춘. 자, 기존 점포가 있어요. 기존 점포 자, 새로운 점포가 등장했어요. 신규 점포가 등장했습니다. 등장하면서 기존 점포가 경쟁을 하기 시작해요. 자, 이제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기존 점포와 새로운 점포가 서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절충된 새로운 형태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자, 무슨 말이냐? 자, 기존 점포가 있었는데 띵가띵가 놓은 거예요. 아, 나는 족발 5만원.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싫어하는 거예요. 아, 너무 비싸요. 근데 어쩌라고 우리밖에 안 파는데. 보기 싫으면 마세요. 사람들이 막 울면서 사 먹었어요. 근데 신규 업체가 등장을 했어요. 난 족발 4만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존 업체가 열받아요. 그래서 둘이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해요. 막 가격을 낮추기도 하고 새로운 족발 맛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뭐야, 우리 나중에 보니까 성장해 있잖아 라는 이런 거. 결국에는 이게 한쪽만 매출을 나눠 가지는 것이 아니라 파이가 커진다라는 거는
둘 다 이 시장 자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같이 성장하는 매출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이 바로 변증법적 이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백화점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반대 특성을 가진 점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과 점포들이 적절하게 절충되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진화를 해 나간다는 것이 변증법적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새 상품의 기준을 나누는 게 있는데요. GTIN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 조금 이해를 잘 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GTIN은 상품 식별 코드예요. 상품명, 제조사, 판매처에 대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라고 해서 시험 문제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이제 새 상품의 기준에 대해서 시험 문제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새 상품의 기준, 새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나눌 수 있는 기준이죠. 자, 중량, 규격이 다른 경우 무게. 자, 포장 형태, 단위가 다른 경우 포장. 자, 맛, 향, 색상이 다른 경우 이제 제품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판매 정보의 수집을 위한 경우 정보. 자, 이 네 가지 기준으로 해서 신제품이다 아니다를 나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의 크기와 6가지의 색상의 제품을 포장지의 사파유무로 나누어 낱개로 또한 10개 드립박스와 20개 드립박스로 판매한 경우, 자, GTIN의 총수는, 자, 여기 안에 있는 것 중에 지금 함정이 있습니다. 자, 먼저 무게 내용이 있는지 볼게요. 중량, 규격 있네요. 두 가지 크기가 있죠. 자, 여기 두 가지 크기가 있는데, 자, 크기는 규격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새 상품 기준을 얘기를 해주는 데서는 규격이랑 크기랑 크게 다르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거 너무 불편해 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크기, 여기 풀이가 좀 틀렸네요. 자, 두 가지 크기, 자, 두 가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보니까 6가지 색상이 있어요. 포장, 자, 맛, 향, 색상, 여기 있네요. 색상. 자, 그러면 또 6가지 있네요. 색상. 자, 그리고 포장지의 사파 유무로 포장 형태와 단위가 달라요. 자, 포장지의 사파 유무니까 1, 2죠. 포장지에 사파가 있거나 없거나, 그럼 두 가지 종류라는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나누어서 낱개, 한 개 각각 이제 하거나 10개들이 박스 하나, 20개들이 박스 하나 하니까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어요. 아, 10가지, 20가지 이렇게 있거든요. 다 곱해야겠다가 아니라 10개들이 박스 한 종류, 20개들이 박스 한 종류인 거죠. 그리고 낱개 하면 결국에는 이 포장 형태는 3가지가 단 거예요. 낱개 10개들이, 20개들이. 그래서 3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 정보 수집을 위한 경우는 여기 내용 보니까 없네요. 자, 그럼 2 곱하기 6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정보를 다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이 과정 같은 경우는 틀렸고요. 72가 되겠죠.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새 상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GTIN의 코드가 나올 수 있는 건 총 72가지다 라고 계산하는 것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어려운 내용이 나왔어서 간단한 내용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7R. 자, 7R 욕 아니고요. 7R 원칙이 있습니다. 자, 이 R은 right, 옳다, 좋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는 좋다라고 해석하는 게 낫겠고요. 자, 적정한 장소, right place, 적절한 품질, quality, 자, 적정한 수량, 그리고 quantity, 적정한 납기, 시간, 적정한 가격, price, 적정한 제품, commodity, 자, 그리고 적정한 인상, impression, 요것들을 줘야 하는 것이 7R이다. 요거는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요거는 가끔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한 번씩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내용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식에는요, 사물지, 사실지, 방법지, 암묵지, 형식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지식의 종류를 한번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요거 딱 나눠서 보면은 은근 이해 쉬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사물지입니다. 자, 인간의 지각, 인식, 관찰, 감각, 인상 등. 자, 어떻게 보면은 요 내용들은 다 지금 주관적인 내용들이죠. 자, 주관적인 내용들을 내가 개념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꽃 한 송이를 봤어요. 꽃 한 송이를 보고, 이쁘다. 아이고, 꽃 정말 이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유, 저 꽃 누가 꺾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내가 개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꽃은 이쁘다. 빨간색이다. 노란색이다. 꽃의 크기가 크다. 꽃의 잎이 몇 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말 그대로 사물을 보고 내가 개념화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보로 표현하겠다라는 게 사물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사실지는 인지적 사실이나
근거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자, 이것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나는 너가 배고픈 것을 알아. 왜냐하면 아무것도 먹지 않았거든. 너가 오늘 하루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기 때문에 너는 배가 고플 것이야. 라고 내가 이미 사실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필요한 거는 근거, 이유, 논리, 이런 것들이 있는 과정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거라면 사실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법지예요. 방법, 말 그대로 방법. 어떻게 해결하는지 하우투죠. 자, 하우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자, 내가 지금 배가 고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밥을 먹어야겠죠? 뭔가를 먹어야 돼요. 음식을 섭취를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방법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안목지는 이제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워요. 이 안목지는 말 그대로 제가 지금 말로 표현하기 뭔가 어렵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알고는 있는데 말로 표현하기 뭐가 좀 그래요. 노하우, 지혜, 경험 이런 것들이죠. 선생님, 인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 이런 게 안목지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토론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토론. 자, 토론을 하게 되면은 막 뭔가 딱히 서로의 의견이기 때문에 다 주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내용이 조금 결여되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틀린 내용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안목지는 토론과 조금 관련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형식지 보겠습니다. 형식지는 안목지와 아예 반대예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거예요. 지식, 논리, 정보 등이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엑셀을 밟으면 앞으로 간다. 자, 이거는 사실이죠. 이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뭐 후진 기어를 놓고 엑셀을 밟으면 뒤로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자동차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엑셀을 밟는다. 이렇게 하면은 또 너무 사실이죠. 완벽한 100%의 거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법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판례의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조리다, 뭐 하는 관습법이다, 뭐 이렇게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끝으로 데이터의 형태별, 데이터의 형태를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3가지 시험 문제 나오고 있는데 정형, 반정형, 비정형이에요. 자, 내용 보시면 교재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는 그냥 뭘 물어보냐면요, 딱 형태와 연산 가능한지 이거 2개만 있으면 풀 수 있습니다. 자, 정형 데이터는 딱 고정되어 있어요. 형태가 고정되어 있고요. 연산이 가능해요. 고정되어 있고 연산 가능하다. 반정형은 그 어디 사이 중간이겠죠. 형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연산이 불가능해요. 자, 비정형 데이터는 형태도 없고 연산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결국 보통 안목지 이런 것들이 돼요. 내 경험, 노하우, 뭐라고 할 만한 형태가 없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도 없어요. 자, 그리고 반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형태는 있어요. 근데 연산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논리 근거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어요. 자동차에 엑셀을 밟으면은 전진 기어를 놓고 자동차 엑셀을 밟으면 앞으로 간다 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뭔가 내가 수식을 활용한다거나 통계를 만들거나 그러기엔 조금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정형, 반정형, 비정형 내려갈수록 형태는 점점 없어질 것이고요. 연산도 점점 불가능해진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거는, 즉 내가 문제 보기를 봤는데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계산이 가능한지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양식이 있는지 한번 또 체크를 해 보시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접근이 굉장히 쉬워져서 막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한두 번만 들어보시면은 아마 머릿속에 남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